야, 박진우, 너네 누나 다방녀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꾸미고 와서 남자들 시선 끄는 거 봐. 보통 여자가 저래? 혹시 룸살롱? 아니면 더 심한 데서 일하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을 햇살이 부대 담장을 넘어 면회실 앞 광장을 데우고 있었다. 이등병 박진우는 벤치에 앉아 손가락을 꼬았다 폈다를 반복하며 시계를 훔쳐봤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 누나가 오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우야, 왜 그렇게 초조해? 동기인 일병 김태연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젓고는 다시 시계를 봤다. 태연의 시선이 따라왔다. 아, 누나 오는 날이구나. 그 유명한 미인 누나 말이지? 진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이 부대에서 자신의 누나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다. 지난달 첫 면회 때 할인 누나가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부터였다. 그날 이후 고참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리고 놀림도 시작됐다. 태연아, 제발 조용히 해줄래? 왜? 부끄러워? 누나 예쁜 게 죄야? 태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진우에게는 웃을 일이 아니었다. 이 부대에서 예쁜 누나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특히 최상필 상병이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였다. 야, 박진우. 마침 최상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상필은 이 중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고참이었다. 신병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특히 진우를 유독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오늘 그 다방 누나 또 온다며? 진우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다방 누나. 상필이 할인 누나를 부르는 호칭이었다. 처음 들었을 때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냥 체념했다. 어차피 뭐라고 해봤자 더 심한 괴롭힘만 돌아올 뿐이었다. 다방 누나가 뭐예요? 아, 미안. 그 예쁜 누나 말이야. 상필이 씩 웃으며 진우 앞에 섰다. 키가 큰 상필이 서 있으니 햇살이 가려져 진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오늘도 예쁘게 꾸미고 올 텐데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해볼까? 상병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긴 뭘 그러지 마. 형들이랑 친해지자는 건데. 상필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진우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누나 엄청 이쁘던데? 어디서 이래? 동기 중 하나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할인 누나에 대해 말하면 말할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그냥 회사 다녀요. 회사? 무슨 회사인데 그렇게 꾸미고 다녀? 상필이 비웃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서려 있었다. 혹시 그런 데 아니야? 요즘 그런 애들 많잖아.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상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할인 누나를 모독하는 말이었다. 진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용기는 없었다. 상병님, 제발. 제발은 무슨 형들한테 소개 좀 해봐. 상필이 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그 손길에는 장난기보다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아니면 면회 끝나고 우리도 인사라도 나눠볼까?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필이 할인 누나를 만나려 한다는 것은 재앙과 같았다. 누나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나는 자신 때문에 고생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부대에서 더욱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이 상필에게는 더욱 흥미로운 반응으로 보였다. 왜 안 돼? 누나 부끄러워? 아니면 우리가 부끄러워?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그 웃음소리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다. 그것도 아니면 혹시 누나가 진짜 그런 일 하는 거야? 상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나오지 않았다. 뭐야, 화났네. 상필이 더욱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진우의 반응이 바로 그가 원하던 것이었다. 야야, 농담이야, 농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상필의 농담에는 독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독은 이미 진우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시계가 2시 30분을 가리켰다. 할인 누나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다. 진우는 면회실 방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누나를 보고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때 면회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의 가슴이 쿵 떨어졌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진우는 어디 있나요? 할인 누나의 목소리였다. 맑고 당당한 목소리. 하지만 지금 진우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상필이 진우를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자, 드디어 스타가 등장하시는군. 진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땅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할인 누나가 이런 상황을 모른 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면회실로 향하는 길목에서 병사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선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할인이 서 있는 곳을 향해서. 할인은 면회실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주변의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군대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자가 드물고 특히 젊은 여자의 출입은 언제나 화제가 되기 마련이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진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소고기 볶음이 담겨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준비하는 일이지만 언제나 신경이 쓰였다. 진우가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이 앞섰다. 저기 진우 누나 왔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의 바른 인사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예민하게 주변을 관찰하는 눈이 있었다.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부대의 분위기를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대의 분위기에는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진우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시선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누나. 진우의 목소리였다. 할인은 동생을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다. 어딘지 위축되어 보였고 어깨도 움츠러들어 있었다. 한 달 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다. 진우야,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진우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다. 할인은 진우의 눈을 자세히 봤다. 피로에 찌들어 있었고 어딘지 불안해 보였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훈련이 좀 힘들었을 뿐이에요. 진우는 할인의 시선을 피하며 면회실 안으로 들어갔다. 할인은 그런 진우를 따라가면서도 주변을 계속 관찰했다. 병사들의 시선이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악의적인 시선이 느껴졌다. 면회실 안은 다른 가족들로 북적였다. 부모님들이 아들을 만나러 온 모습들이 정겨웠다.
하지만 진우와 자신의 자리만은 왠지 어색했다. 도시락 가져왔어.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있고. 할인이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다. 진우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졌다. 누나, 그냥 다음에는 안 와도 돼요. 진우의 말에 할인은 놀랐다.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누나도 바쁠 텐데 매주 올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요. 할인은 진우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진우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다. 오히려 자신이 오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진우야, 정말 무슨 일 없어? 할인이 진우의 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진우가 깜짝 놀라며 손을 뒤로 뺐다. 그 순간 할인은 진우의 손목에 있는 상처를 봤다. 검붉은 멍자국이었다. 이건 뭐야? 아, 이거요? 훈련할 때 다쳤어요. 별거 아니에요. 진우가 서둘러 소매로 손목을 가렸다. 하지만 할인의 눈에는 이미 다 보였다. 그것은 훈련 중에 생기는 상처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잡힌 자국이었다. 할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그런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진우의 위축된 모습, 면회를 거부하는 태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진우야. 할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우는 그 목소리 톤의 변화를 알아챘다. 누나가 뭔가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했다. 정말 아무 일 없어요. 누나 걱정 마세요. 손목 좀 보자. 안 돼요. 진우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다. 주변의 시선이 잠깐 이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돌아갔다. 진우는 자신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다. 그냥 별거 아니라고요. 할인은 진우를 계속 관찰했다. 동생의 변화가 심상치 않았다. 첫면회 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지금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다. 누가 괴롭히는 거야? 할인의 직접적인 질문에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아무도 안 괴롭혀요. 누나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진우야, 그런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할인이 진우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진우는 그런 누나의 눈빛을 처음 봤다. 평소에 따뜻하고 다정한 누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누나, 정말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적응? 이게 적응이야? 할인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다. 주변에서 몇 명이 이쪽을 쳐다봤다. 할인은 목소리를 낮췄다. 진우야, 누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누가 널 괴롭히고 있어?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상필의 협박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누나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가 이런 상황에 휘말리는 것이 싫었다. 아무도 안 괴롭혀요. 누나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할인은 진우의 거짓말을 알아차렸다. 동생의 표정, 말투, 모든 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억지로 말을 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알았어. 하지만 언제든지 힘들면 누나한테 말해. 알겠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누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말하면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면회 시간이 흘러갔다. 할인은 진우에게 도시락을 먹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진우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예전처럼 누나와의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할인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진우야,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진우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다. 할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 누나, 정말 안 와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야. 내가 싫어도 올 거야. 할인의 말에 진우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누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면회가 끝나고 진우는 부대로 돌아갔다. 할인은 그런 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부대 밖으로 나오면서 할인은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이 있었다. 진우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면회가 끝나고 진우는 생활관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할인 누나가 손목에 상처를 본 것이 자꾸 신경 쓰였다. 누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야, 박진우. 예상했던 목소리였다. 최상필이 생활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심술궂어 보였다. 면회 잘했냐? 네. 누나한테 우리 소개 안 했지?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상필이 씩 웃었다. 잘했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누나가 화났어? 아니요. 그냥 평소와 같았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상필이 진우의 어깨를 짚었다. 무겁고 압박감 있는 손길이었다. 야, 그런데 누나가 뭔가 군인 같더라. 진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상필이 뭘 눈치챈 걸까? 무슨 말씀이세요? 걸음걸이나 자세가 좀 그런 것 같던데. 혹시 예비군이라도 다녀? 모르겠어요. 누나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진우는 거짓말을 했다. 그것을 상필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뭔가 수상한데. 상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우를 봤다. 그리고는 다른 병사들을 불렀다. 야, 너희들. 진우 누나 어떻게 봤어? 몇 명의 병사들이 모여들었다. 진우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되게 예쁘던데요. 옷도 비싸 보이고. 근데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긴 했어요. 병사들의 말에 상필이 끄덕였다. 그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뭔가 평범한 여자가 아닌 것 같다고. 진우는 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상필이 할인 누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만도 충분히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의심까지 하고 있었다. 야, 박진우. 누나 직업이 정확히 뭐야?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회사? 그냥 일반 회사요. 일반 회사가 어디 있어? 구체적으로 말해봐.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할인 누나의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냥 공무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떤 종류의 공무원인지는 몰랐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누나 직업도 모르고 살아? 상필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주변 병사들도 웃기 시작했다. 야, 진우야. 혹시 누나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냐? 숨기는 거라니요? 그냥 말이야. 뭔가 알려주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 상필의 말에 진우는 더욱 불안해졌다. 누나가 오늘 군대를 다녔다고 말한 것이 생각났다. 그것도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사실이었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면회 올 때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확인이요? 응. 누나랑 한번 대화해 보고 싶어. 어떤 분인지. 안 돼요. 진우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다. 상필이 흥미롭다는 듯이 눈을 번뜩였다. 왜 안 돼?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야? 아니요. 그냥 누나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부담스러워? 인사 한번 나누는 게 뭐가 부담스러워? 상필이 진우의 목덜미를 잡았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이었다. 야, 박진우.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정말 아무것도 안 숨기고 있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누나 오면 같이 커피나 마시자고 해봐.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었다. 못하겠어요. 왜 못해? 뭐가 문제야? 상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주변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냥 누나가 싫어할 것 같아서요. 싫어한다고? 우리가 뭐 이상한 사람들이야? 상필이 진우의 가슴을 밀었다. 진우는 뒤로 휘청거렸다. 야,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누나가 우리보다 잘났다는 거야?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떤 말을 해도 상황이 나빠질 것 같았다. 야, 박진우. 상필이 큰 소리로 진우를 불렀다. 진우가 깜짝 놀라며 상필을 쳐다봤다. 오늘 밤 불침번 서. 사상계까지 내가 다 해. 네. 왜? 불만 있어?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불침번은 원래 교대로 서는 것이었는데 혼자서 밤새 서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없어요. 좋아. 그리고 내일부터 화장실 청소도 내가 해. 아, 그리고 세탁기도 내가 돌리고 빨래도 널고. 상필이 계속해서 일을 시켰다. 모두 다른 병사들과 돌아가면서 하는 일들이었는데 이제 진우 혼자서 다 하라는 것이었다. 다른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할 일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알겠지? 네.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상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 상필이 다른 병사들과 함께 사라진 후 진우는 혼자 남았다. 생활관 앞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진우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군대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적응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상필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할인 누나가 온 후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누나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고 상필도 누나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할인 누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를 더 이상 이 상황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진우는 불침번을 서며 긴 시간을 견뎠다. 새벽 4시까지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이 감겨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상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누나와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 그 말이 가장 무서웠다. 상필이 할인 누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었다.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다. 상필이 시킨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다. 다른 병사들은 그런 진우를 보며 동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는 않았다. 진우야, 괜찮아? 동기인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상필 형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괜찮다고. 진우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태연도 그것을 알아챘는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진우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다른 병사들은 무리를 이루어 앉아 있었지만 진우만은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야, 박진우. 또 상필의 목소리였다. 진우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뭐해? 밥 먹고 있어요. 혼자? 네.
왜 혼자 먹어? 친구들이랑 같이 먹지. 상필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친구들이 없다는 것을 놀리는 것이었다. 그냥 혼자가 편해서요. 그래. 그럼 계속 혼자 먹어. 상필이 자리를 떠난 후 진우는 밥맛이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결국 반도 먹지 못하고 식당을 나왔다. 오후에는 훈련이 있었다. 체력 단련 시간이었다. 진우는 평소보다 더 힘들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다. 야, 박진우. 뭐해? 빨리 뛰어. 조교가 소리를 질렀다. 진우는 힘겹게 뛰었지만 다른 병사들보다 뒤처졌다. 이등병 박진우. 앞으로 나와. 진우는 앞으로 나갔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왜 이렇게 늘어져?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 팔굽혀펴기 50개. 진우는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체력이 달려서 중간에 주저앉았다. 못하겠다고? 그럼 100개. 조교의 목소리가 더욱 엄하게 들렸다. 진우는 다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온몸이 떨렸다. 상필이 그런 진우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진우는 탈진 상태였다.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다. 온몸이 아팠다. 진우야, 괜찮아? 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대답할 힘도 없었다. 물 좀 가져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도 상필의 표적이 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또다시 불침번을 서야 했다. 이틀 연속이었다. 상필이 일부러 그렇게 시킨 것이었다. 새벽 2시쯤 진우는 졸음을 참으며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생활관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야, 내일 박진우 누나 온다며? 상필의 목소리였다. 진우는 문 뒤에 숨어서 들었다. 네. 토요일마다 온다고 했잖아요. 다른 병사의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자.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뭐가 수상해요? 글쎄, 직감인데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닌 것 같아. 진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필이 할인 누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혹시 공무원 아닐까요? 분위기가 그런 것 같던데. 공무원? 어떤? 글쎄요. 그냥 느낌이. 공무원이면 괜찮은데. 혹시 다른 거면 문제지. 상필의 말에 다른 병사가 궁금해했다. 다른 거라니요? 예를 들어 군인이라든지. 진우는 숨이 막혔다. 상필이 핵심을 짚고 있었다. 군인이요? 여자가? 요즘 여군도 많잖아. 그리고 박진우 누나 걸음걸이나 자세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도 설마. 모르지. 확인해봐야 알지. 진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마음이 복잡했다. 상필이 할인 누나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만약 누나가 정말 군인이라면, 그것도 높은 계급이라면, 상필이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우는 생각할수록 불안했다. 내일 할인 누나가 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누나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필의 의심을 피할 방법도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진우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악몽 같은 꿈을 꾸었다. 상필이 할인 누나를 괴롭히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토요일이 되었다. 면회일이었다. 진우는 아침부터 불안했다. 어젯밤 들은 상필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야, 박진우. 상필이 진우를 불렀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늘 누나 오지? 네. 좋아. 오늘은 나도 면회실 근처에 있을 예정이야.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상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진우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상병님, 제발. 제발 뭐? 누나한테 인사나 한번 드리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누나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부담스러워? 왜? 우리가 뭐 이상한 사람들이야? 상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진우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아니요. 그럼 됐고. 오늘 누나 오면 소개시켜줘. 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점심시간 후 진우는 면회실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할인 누나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적은 처음이었다. 면회실 앞에서 할인을 기다리며 진우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다. 상필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다. 다행히 아직은 보이지 않았다. 진우야. 할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누나를 향해 다가갔다. 할인은 오늘도 깔끔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진우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다. 할인은 진우의 표정을 자세히 봤다. 일주일 새 더 피곤해 보였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목은 어때? 할인이 진우의 손목을 봤다. 지난주에 멍은 거의 사라졌지만 새로운 상처가 생겨 있었다. 이건 또 뭐야? 훈련하다가 다쳤어요. 진우가 소매로 손목을 가렸다. 하지만 할인은 이미 다 봤다. 그것은 분명 훈련 중에 생기는 상처가 아니었다. 진우야, 누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누가 널 괴롭히고 있는 거야? 할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누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할인의 말에 진우는 놀랐다. 누나가 어떻게 알았을까? 누나는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 할인이 진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진우가 손을 빼지 않았다. 진우야, 누나가 해결해 줄게. 안 돼요. 진우가 크게 소리쳤다. 주변의 시선이 잠깐 이쪽으로 쏠렸다. 왜 안 돼? 누나가 나서면 더 복잡해져요. 그냥 제가 참을게요. 참는다고 해결돼? 언제까지 참을 거야? 할인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섞였다. 진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누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원래 그런 곳? 누가 그렇게 말했어? 다들 그렇게 말해요. 참고 견디라고.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었다. 진우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괴롭힘은 절대 참아야 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뭐? 누나가 나서면 저만 더 힘들어져요. 진우의 말에 할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진우의 걱정이 이해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확신도 없었다. 그때 면회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그쪽을 봤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필이 다른 병사들과 함께 면회실 근처에 나타났다. 그들은 일부러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진우야, 저 사람들이 누구야? 할인이 진우의 시선을 따라봤다. 상필과 눈이 마주쳤다.
상필이 씩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 그냥 선임들이에요. 저 중에 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할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저 키 큰 사람이야? 할인이 상필을 가리켰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저을 수도 없었다. 진우야, 답해. 누나, 제발. 저 사람이 널 괴롭히는 거야? 할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런 누나의 모습을 처음 봤다. 누나, 화내지 마세요. 화를 내지 말라고. 내 동생을 괴롭히는 걸 보고 화를 내지 말라고. 할인의 목소리가 커졌다. 상필이 그것을 눈치채고 다가오기 시작했다. 누나, 저 사람이 오고 있어요. 진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할인은 상필을 쳐다봤다. 상필이 면회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상필이 할인에게 인사했다. 겉으로는 정중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인이 차갑게 대답했다. 상필은 할인의 차가운 반응에 조금 당황했다. 진우 누나시죠? 저는 진우 선임 최상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할인의 대답은 여전히 냉담했다. 상필이 어색하게 웃었다. 진우가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워낙 성실하고 착해서 모든 선임들이 좋아해요. 진우는 상필의 거짓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런가요? 할인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다. 상필이 점점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누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상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것이 그가 가장 궁금해하던 것이었다. 할인은 잠시 상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악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진우가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공무원입니다. 할인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상필의 눈이 번뜩였다. 어떤 공무원이세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할인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상필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할인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다. 아, 그렇군요. 상필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상필이 떠난 후 할인이 진우에게 말했다. 저 사람이 널 괴롭히는 거구나. 이제 확실해졌어. 저 사람의 눈빛을 봤어. 할인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섞였다. 진우는 불안했다. 누나,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해? 저 사람이 무서워요. 누나한테 뭔가 할 것 같아요. 진우의 말에 할인이 놀랐다. 나한테? 뭘 한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할인은 진우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진우야, 누나를 믿어줘.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 할인의 말에 진우는 더욱 불안해졌다. 누나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할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우야,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해결할게. 약속해. 다음 주까지만. 할인의 눈빛이 진지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면회가 끝나고 할인이 떠난 후 진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부대로 돌아갔다. 상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면회가 끝나고 진우는 예상했던 대로 상필에게 불려갔다. 상필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심각해 보였다. 야, 박진우. 너 누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그냥 평범한 공무원 같지 않아.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상필이 계속 말했다. 특히 걸음걸이랑 자세. 확실히 군인 같아.
진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한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뭔가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어. 상필의 말이 점점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혹시 너 누나 진짜 군인 아니야? 아니에요.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공무원도 군인일 수 있잖아. 군무원이라든지. 진우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상필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면 장교? 상필의 말에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반응을 본 상필이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다. 맞구나. 내 누나 장교야. 아니에요. 진우가 크게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야, 이거 재미있네. 박진우 누나가 장교라니. 상필이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몇 년 차야? 중위? 대위? 정말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반응 보니까 확실해. 상필이 진우의 어깨를 잡았다. 그 손길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야, 박진우. 이제 좀 재미있어지는군. 상병님, 제발. 제발 뭐? 내 누나가 장교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냐? 상필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진우 누나가 장교라고? 진짜요?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야야, 조용히 해.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상필이 다른 병사들을 조용히 시켰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계획이 있어 보였다. 박진우, 너 누나가 장교라는 걸 왜 숨겼어?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부끄러워서? 상필이 비웃었다.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면 우리가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말 안 했어? 상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진우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다고? 우리가 누나 얘기할 때마다 기회는 있었잖아. 상필이 진우의 목덜미를 잡았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무서웠다. 야, 박진우. 너 지금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뭐야? 누나가 장교라고 해서 우리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상필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다. 야, 이거 참 웃기네. 박진우가 우리를 우습게 본 거야. 다른 병사들도 점점 진우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진우가 뭔가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상병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상필이 팔짱을 끼며 진우를 내려다봤다. 진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말하기 어려웠어요. 말하기 어려웠다고? 왜? 누나가 우리보다 높은 계급이라서? 상필의 말에 다른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진우의 누나가 정말 장교라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냥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진우의 대답에 상필이 크게 웃었다. 복잡해진다고? 이미 복잡해졌는걸? 그때 오중원 중대장이 나타났다.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다.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아, 중대장님. 별일 아닙니다. 상필이 급히 인사했다. 오중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상황을 봤다. 박진우,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중원이 상필을 쳐다봤다. 최상필, 설명해봐. 그냥 박진우 누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얘기?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장교시더라고요. 오중원의 표정이 변했다.
장교라는 말에 긴장한 것 같았다. 장교? 몇 년 차야?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필이 진우를 쳐다봤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진우, 누나가 몇 년 차 장교야? 오중원이 직접 물었다.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자신도 정확히 모르는 일이었다.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누나 계급도 몰라? 그냥 군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진우의 대답에 오중원과 상필이 서로를 쳐다봤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가 흘렀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오중원이 중얼거렸다. 상필이 무슨 말인지 물었다. 뭐가 문제가 돼요? 장교 가족이 우리 부대에 면회를 오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오중원의 말에 상필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혹시 부대 내 상황을 보고할 수도 있잖아. 특히 병사 관리 상태라든지. 오중원의 말에 상필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이 진우를 괴롭힌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확신해? 장교라면 부대 상황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오중원의 말이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졌다. 진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두려웠다. 중대장님, 누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너도 누나가 장교인지 몰랐잖아. 오중원의 말에 진우는 할 말이 없었다. 그때 중대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오중원이 전화를 받으러 갔다. 상필과 다른 병사들은 여전히 진우를 둘러싸고 있었다. 야, 박진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려? 누나가 우리 부대 상황을 위해 보고하면 어떻게 해? 상필의 말에 진우는 당황했다. 누나는 그런 일 안 해요. 어떻게 확신해? 장교면 의무가 있을 텐데. 상필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모두 자신들의 부대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하고 있었다. 정말 안 해요. 누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 넌 누나에 대해 뭘 알아? 상필이 비웃었다. 그때 오중원이 전화를 마치고 돌아왔다.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다. 이거 큰일이겠는데. 뭐가 큰일이에요? 상필이 물었다. 오중원이 한숨을 쉬었다. 위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부대에 장교 가족이 면회를 오고 있는데 정확한 신원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게 박진우 누나 얘기예요? 아마도. 다른 장교 가족은 없으니까. 오중원이 진우를 쳐다봤다. 박진우, 누나 이름이 뭐야? 박하린이요. 계급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정말? 오중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참. 어떻게 가족 계급도 모르고 살 수 있어? 오중원이 답답해했다. 그때 상필이 말했다. 중대장님, 그냥 다음 면회 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 어떻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상필의 말에 오중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낫겠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무서웠다. 하린 누나가 직접 계급을 밝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벌어진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린 누나의 정체가 의심받기 시작했고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오중원 중대장이 간부들을 불러 모았고 뭔가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야, 박진우. 오늘 누나 또 와? 상필이 진우에게 물었다. 오늘은 평일이었지만 상필은 할인이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요.
토요일에만 와요. 그래. 그럼 토요일까지 기다려야겠네. 상필의 말에 다른 병사들이 궁금해했다. 뭘 기다려요? 박진우 누나 정체 확인하는 거지. 상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진우는 그 웃음이 싫었다. 점심시간 진우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동기인 태연이 다가왔다. 진우야, 괜찮아? 응, 괜찮아. 누나가 장교라는 게 사실이야? 태연의 물음에 진우는 대답하기 곤란했다. 모르겠어. 모른다고? 누나 계급도 몰라. 그냥 복잡해. 진우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후에 훈련이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집중할 수 없었다. 계속 할인 누나 생각만 났다. 토요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다. 이등병 박진우, 정신 차려. 조교가 소리를 질렀다. 진우가 훈련 중에 멍하니 있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뭘 생각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생각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조교의 말에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훈련에 집중 못하면 안 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훈련이 끝난 후 진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할인 누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누나, 토요일에 오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에 삭제했다. 할인 누나가 왜 오지 말라고 하는지 물어볼 것이 분명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다. 진우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다. 그날 저녁 상필이 다른 병사들과 함께 진우를 불렀다. 야, 박진우. 우리가 토요일에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누나가 오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뭘 얘기하려고요? 계급이라든지 어떤 부대에서 근무하는지라든지. 상필의 말에 진우는 불안했다. 왜 그런 걸 알아야 해요? 우리도 궁금하잖아. 그리고 중대장님도 알고 싶어 하시고. 상필이 오중원 중대장을 언급했다. 진우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누나가 싫어할 것 같은데요. 싫어한다고? 왜? 자기 계급 말하는 게 뭐가 싫어? 상필의 말에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혹시 말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해? 상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토요일에 다 밝혀질 거야. 상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진우는 그 말이 무서웠다. 토요일이 되었다. 진우는 아침부터 불안했다. 할인 누나가 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준비됐어? 상필이 웃으며 물었다. 뭘 준비해요? 누나 맞이할 준비 말이야. 오늘은 중대장님도 같이 나오실 거야.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중원 중대장까지 나온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었다. 왜 중대장님이요? 장교 가족이니까 예의를 갖춰야지. 상필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오후 2시가 되었다. 할인이 올 시간이었다. 진우는 면회실 앞에서 기다리며 계속 시계를 봤다. 그때 할인이 나타났다. 오늘의 할인은 평소와 달라 보였다. 더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마치 무언가 결심을 한 것 같았다. 진우야. 할인이 진우를 향해 다가왔다. 진우는 누나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누나, 잘 지냈어? 할인이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오늘은 빨리 가세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부탁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리는 진우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누나, 제발 빨리 가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오중원 중대장과 상필이 다른 간부들과 함께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오중원이 할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할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다. 박진우 누나시죠? 저는 이 부대 중대장 오중원 소령입니다. 오중원의 소개에 할인이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오중원의 제안에 할인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냥 진우가 부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오중원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다른 의도가 있어 보였다. 좋습니다. 할인이 동의했다. 일행은 면회실 안으로 들어갔다. 혹시 누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중원이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할인은 잠시 침묵했다. 공무원입니다. 어떤 공무원이신지. 군인입니다. 할인이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다. 오중원과 상필의 표정이 변했다. 몇 년 차이신지. 15년 차입니다. 할인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15년 차면 상당한 고참이었다. 계급이 어떻게 되시는지. 오중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할인은 잠시 진우를 쳐다봤다. 진우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할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령입니다. 순간 면회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대령이라는 계급이 주는 충격이 너무 컸다. 오중원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필은 입을 벌린 채 할인을 쳐다봤다. 대대 대령이요? 오중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할인 대령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오중원은 즉시 자세를 바로하며 경례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상필도 당황해서 경례했다.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할인은 차분하게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면회 때문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할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 부대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진우는 누나의 말을 듣고 놀랐다. 제보라니요? 병사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부당한 대우에 관한 제보였습니다. 할인의 말에 오중원과 상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 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할인의 선언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특별 감찰이라는 것은 부대에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 특히 최상필 상병과 관련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상필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대령님, 그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상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중원 소령. 오중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할인을 쳐다봤다. 부대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책임도 묻게 될 것입니다. 오중원도 말문이 막혔다. 할인이 진우를 쳐다봤다. 진우야, 이제 괜찮아. 진우는 누나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드디어 이 모든 악몽이 끝나는 것 같았다. 할인의 선언 이후 부대 안은 완전히 달라졌다. 특별감찰팀이 투입되었고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상필은 즉시 격리되었다. 그동안 저질렀던 가혹행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우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상필의 괴롭힘을 증언했다. 이등병 김태연, 증언해보세요. 감찰관이 태연에게 물었다. 태연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최상필 상병이 신병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매주 용돈의 절반을 상납하라고 했어요. 다른 증거가 있나요? 네. 휴대폰에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태연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감찰관들은 그 증거들을 수집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증언을 시작했다.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상필이 후임들을 체육관으로 데려가서 폭행했습니다. 휴가 나가려면 돈을 내라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 괴롭혔습니다.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상필의 죄상이 더욱 명확해졌다. 오중원 중대장도 조사를 받았다. 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혐의였다. 소령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 병사들이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신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중원은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뭡니까? 감찰관이 서류를 보여줬다. 그것은 병사들의 신고서였다. 이건 처음 보는 겁니다. 소령님 결제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오중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자신이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다. 한편 진우는 감찰관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증언했다. 최상필 상병이 어떤 식으로 괴롭혔나요? 처음에는 말로만 했어요. 제 누나를 모독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폭행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나요?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누나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습니다. 감찰관들은 진우의 증언을 자세히 기록했다. 며칠 후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다. 상필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영창 3개월과 전역 조치를 받았다. 오중원 중대장은 보직 해임과 함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대 전체에 공개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인권 보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전체 병사들 앞에서 선언했다. 누구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익명 신고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다. 진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동기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진우야, 정말 대단하다. 태연이 진우에게 말했다. 뭐가? 내 누나 말이야. 진짜 멋있어.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진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진우야, 미안해.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잖아.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진심으로 괜찮다는 마음이었다. 한 달 후 토요일 면회일이었다. 진우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할인을 기다렸다. 이제는 누나가 오는 것이 기쁘기만 했다. 누나. 진우가 밝은 목소리로 할인을 불렀다. 할인도 웃으며 다가왔다. 많이 좋아 보이는걸?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진우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온 것이었다. 힘들었지? 조금요. 하지만 누나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할인이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알겠지? 네.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면회실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다. 누나, 그런데 정말 저 때문에 감찰 온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할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대에 대한 제보는 전부터 있었어. 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더 신경 쓰게 됐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누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참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할인의 말에 진우는 깊이 공감했다. 누나, 고마워요. 고맙긴. 가족인데 당연한 거야. 할인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몇 명의 병사들이 다가왔다. 진우의 동기들이었다. 진우야, 이분이 그 유명한 누나시구나. 태연이 웃으며 말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진우가 평소에 친구들 얘기 많이 해요. 저희야말로 진우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다른 병사가 말했다. 뭘 배웠어요? 용기요. 진우가 용감하게 증언해줘서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병사들의 말에 진우는 부끄러워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시작한 거야. 할인이 진우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내가 만든 변화야. 진우는 누나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다.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 할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우야, 이제 정말 괜찮아? 네, 정말 괜찮아요. 그럼 다음 주에도 올게. 네, 기다릴게요. 진우의 대답이 진심으로 들렸다. 할인도 안심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진우의 군 생활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신병들이 들어와도 더 이상 괴롭힘은 없었다. 선후임 간의 관계도 건전해졌다. 진우는 이제 후임들을 돌보는 선임이 되어 있었다. 진우 형, 이게 맞나요? 후임이 업무에 대해 물었다. 진우는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응, 잘했어. 처음 치고는 정말 잘했다. 고마워요, 형. 진우는 후임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후임들에게 주고 있었다. 토요일 면회일. 진우는 여전히 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누나.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할인을 맞이했다. 할인도 진우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많이 달라졌네. 뭐가요?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진우는 웃었다.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 누나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덕분이지. 할인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누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누나는 왜 군인이 된 거예요? 진우의 질문에 할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처음에는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어. 지금은요? 지금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어서. 할인의 대답에 진우는 감동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게 너 같은 사람들 말이야.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할인의 말에 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누나는 정말 멋있어요. 너도 멋있어. 이제 후임들을 잘 챙기고 있다며? 네. 제가 힘들었던 만큼 후임들은 그런 일 없게 하려고 해요. 진우의 말에 할인은 뿌듯해했다. 그거야말로 진짜 용기야. 두 사람은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누나, 전역하면 뭐 할 거예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군인 계속할 거예요? 아마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 할인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전역하면 사회에서 누나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진우의 말에 하리는 감동했다. 좋은 생각이야. 분명 잘할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 하린이 진우에게 말했다. 진우야,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뭐라고 생각해?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맞아.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 하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야. 언제든지. 진우는 누나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가 아니었다면. 고맙긴. 우리는 가족이잖아. 하린이 진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네. 누나도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그럴게. 두 사람은 웃으며 약속했다. 면회가 끝나고 하린이 떠날 때 진우는 누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다. 진우는 부대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자신에게 이런 누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1년 후 진우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부대는 여전히 평화로웠다. 더 이상 부조리는 없었고 모든 병사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고 있었다. 진우 형, 전역하시면 뭐 할 거예요? 후임이 물었다.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해. 와, 멋있어요. 누나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진우의 말에 후임들은 감탄했다. 마지막 면회일이 왔다. 하리는 평소보다 일찍 와서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 진우가 달려가며 하린을 안았다. 하린도 웃으며 진우를 안았다. 드디어 저녁이네.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어때? 기분이. 후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진우의 솔직한 대답에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경험이었지? 네.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 면회를 뜻깊게 보냈다. 누나, 정말 고마웠어요. 누나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니까. 하린이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앞으로 사회에서도 지금처럼만 살면 돼. 당당하고 용기 있게. 네. 그렇게 할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식 날 하린도 함께 참석했다. 진우는 부대를 떠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성장시켜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누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함께 걸어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부대를 떠났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대 담장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때로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하린 대령과 진우처럼 우리도 서로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나 용기에 관한 사연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